자, TV조선이 경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했죠. 이것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지금 된다고 우리 신 변호사 계속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계속 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자체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된다는 네. 것이죠. 우리 최 변호사님. 예, 저도 뭐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진짜 수사기관이 실제로 입건할지는 좀 변론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을 입건하지 않는 것도 사실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예. 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때 폭행 협박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 피켓 들고 평화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이거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력을 세워서 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라는 측면을 좀 더 만약에 강하게 보면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화적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있는데 경찰이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절대 이렇게 딱 클럽을 안 비켜주는 경우는 이거는 폭행 협박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찰이 여기까지 진입을 안 하고 보고 있다가 이제 물러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충돌이 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폭행 협박까지는 좀 뭐 애매한데 그 이제 현대 사회 언론의 그 역할 내지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의 어떤 위계나 위력이 성립할 여지 좀 있어 보이고 사실 지금 TV조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TV조선 등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론 형성과 어떤 공표수단, 막강한 공표수단을 가진 언론의 그 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이 언론이 약자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좀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이제 폭행 협박 등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을 조금 넓게 보고 있죠. 우리 판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성립될 가능성은 좀 많이 있는데 다만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행위들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이 바로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숨어 있는 어떤 취재를 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어떤 취재원과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행위를 또 나아가기도 하는데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또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그럴 때마다 성립돼야 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서 절도죄라든지 아까 말씀 그런 게 그때마다 다 성립돼야 된다라고 또 얘기한다면은 뭐 언론이나 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언론 자유를 좀 너무 얕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특권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기자에 대한 뭐 특권 내지 예. 뭐 특별한 보호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차라리 뭐 우리가 미국식의 어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아까 예. 우리 헌법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인 우위에 있는 가치로 보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그 헌법적 가치보다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나라에서도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현행 헌법의 해석상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예. 정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의 특례를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특례. 정도가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나마 가능한 어떤 형태의 방법이니까 특례를 말씀하시나요? 예컨대? 그러니까 특례라는 표현보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해석상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좀 예. 뭐 기자나 이게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그 어떤 불법의 여지에 좀 경계선에 있을 때 좀 더 완화해서 해석해주는 그런 정도는 뭐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에서도 그 모순 없이 조화는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현행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무슨 뭐 특례 조항을 만드는 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해석상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해석하면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언론의 기자 특성 이거 뭐 또는 특권 인정해야 됩니까?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이전에 예. 이 범죄 목적을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일반인들은 자기가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내가 이거 탐이 나서 내가 갖고 싶어서 이거 내가 사용하려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뭐 훔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기자들은 이것이
내가 사용하려고 태블릿 PC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혹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면 이 정보를 알려줘야지라는 어떤 그런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 우리나라 그 현행 법상 이 물건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는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영득 의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범죄의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특권까지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있을 뿐이지 요 자체가 처벌 자체가 다르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